6월 7일 오늘 토요일 MPB 주간 경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MPB는 오늘 2시 경기가 5경기고요. 예, 그리고 단콩 경기가 1경기 있습니다. 단콩 경기들은 조금 좀 재수 없으니까 좀 감안하셔야 되겠죠, 그죠? 예, 주간 경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진짜 뭐 다 가가지고 마지막에 역전당해서 깨지고 요즘 진짜 뭐 한폴 지옥, 한폴 지옥. 무동사 하나 6.5배 됐는데 뭐 이게 주력 라인하고 좀 버무려져야 기분이 좀 좋은 건데 그죠? 예. 그래도 가져가신 분들은 뭐 맨징 정도는 되시지 않았을까 정도 생각을 해봅니다. 첫 번째 경기는 요미 대 우리 요미우리가 좀 상태가 안 좋아요, 그죠? 일단 라쿠텐은 지금 퐁당퐁당이 엄청나게 길어요. 지금 10경기가 넘어갔거든요, 그죠? 예, 이런 경기들 10경기 넘어가면은 또 무시 못 하는데 오늘 일단 질턴이긴 하다. 예, 라쿠텐이 요즘 빠따는 좀 괜찮아가지고 곧잘 이기긴 하는데 오늘 질턴이긴 하다. 요미우리는 최근에 이제 5연패 빠졌는데 그래도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홈에서는 최근 10경기에서 7승 3패고 홈에서는 올 시즌 17승 9패예요. 지금 빠따라든지 빠따도 좀 안 맞고 있고 불펜 필승조 라인들도 좀 그렇기는 하지만은 뭐 평생 지지는 않을 거니까요. 그렇죠? 5연패고 오늘 에이스급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터 그리핀이 나온다. 오늘 일단 연패를 좀 끊어볼 만한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죠? 네. 포스터 그리핀 올 시즌 6경기 등판해서 삼승 무패 1.09 이렇게 찍고 있고요. 이 선수 또 홈에서 굉장히 잘 던지는 선수거든요. 홈에서 최근 10경기 끌어봐도 2.17이고 포스터 그리핀이야 뭐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라구텐 요즘 빠따가 좀 괜찮은 상태이긴 한데 홈에서 던지는 포스터 그리핀은 좀 빡세죠, 그죠? 그렇고 오늘 연패를 끊는다면 오늘 끊어야지 이거 뭐 끊을 경기가 없죠. 반대 선발은 오치 세이야 젊은 선수고 이 선수는 뭐 오늘 데뷔하는 선수예요. 데뷔하는 선수라서 뭐 많은 기록이 없어요. 그래서 2군 성적을 보면은 그래도 2군에서 1점대로 뭐 나름대로 좀 괜찮았다. 1점대 찍는 선수들은 올라왔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하기는 하거든요. 이제 그런 점들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본 투수들 또 이제 처음에 데뷔전 하고 이럴 때 의외로 또 오픈발 이런 것도 좀 있어요. 그래갖고 좀 잘 던질 가능성도 있다. 요미리가 요즘 빠따 좀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두 경기는 꼭 잘 던지거든 젊은 선수들이. 경기가 나름 비벼질 가능성도 좀 없지는 않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좀 들기는 합니다. 자, 일단은 뭐 몇 가지 좀 걸리는 부분들이 좀 있죠, 그쵸? 라쿠텐의 퐁당퐁당 부분들. 그리고 요미우리가 오늘 경기 같은 경기들을 못 이기면 또 언제 이기겠습니까, 그죠? 오늘이 연패를 끌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배당이 조금 연패 타고 있는 팀 치고는 배당이 좀 아쉽긴 하지만, 뭐, 포스터 그리핀의 신빙 대결이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. 이 경기는 뒤도 안 돌아보고 요미승, 5점은 언더 볼게요. 신생 친구들이 데뷔전에서 은근히 잘 던지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아가지고 그 요미우리 빠따도 좀 그렇고요. 요미우리를 빠따를 못 믿겠다 하신 분들 언더 찍으시면 됩니다. 다음 경기는 야쿠르트 대 소뱅. 어제 오수나가 또 사고를 쳤죠, 그쵸? 어제 모이넬로가 18K를 잡으면서 그마이 좀 잘 던졌고, 근데 사실 오수나가 사고를 치기도 전에 전체적으로 흐름을 너무 조져놓은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, 그쵸? 콘도 병살, 쿠리아라 병살, 흐름 다 끊어 먹었고, 어제 14출루 이득은 이건 뭐 지겠다는 마인드긴 하거든요, 사실 그죠? 이 14출로 무득은 흐름을 너무 넘겨져 버리기 때문에 이건 뭐 지겠다는 마인드긴 하다. 오수나 볼질 깔고 런. 끝내기 런까지 완벽했다. 일단 야쿠르트가 홈에서는 한 번씩 좀 이기는데 어쨌든 최근에 2연승이고 홈에서 첫 경기 좀 기분 좋게 풀어냈으니까 오늘 이런 분위기는 또 무시는 못할 것 같기는 해요. 음. 분위기 야구는 또 흐름의 경기이기 때문에 그쵸 이런 흐름은 또 무시를 못하죠. 일단 요시무라 코시로는 홈원적 차이 좀 많이 나는 선수인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. 홈에서 굉장히 못 던지는 선수입니다. 이 양반 로돌로하고 굉장히 비슷해요. 홈에선 원정에선 정말 잘 던지는데 홈에서는 정말 못 던진다. 근데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봐줄 만한 것은 최근에 직전 경기에서 나왔던 야마노토 하이치도 원래 홈에서 엄청 못 던지는 선수거든요. 근데 조금 좀 좋아지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이 요시무라 코시로도 최근 홈에서의 4경기 모두 잘 던지고 있기는 하거든요. 작년 말부터 히로시마전 5이닝 무자책, 히로시마전 8이닝 1실점, 5이닝 1실점. 올해 2경기도 5이닝 1실점, 8이닝 1실점.
홈에서 좀 믿을 만한 선수가 아니긴 한데 그래도 홈에서 어떤 포비아를 조금씩 극복하고 있다는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줄 만한 요소인 것 같고요. 지난 시즌 소프트뱅크 원정 가가지고 6인 4실점 교류전이었겠죠. 예, 실점한 경기가 있고 소프트뱅크 빠따는 여전히 좀 기대치가 있어요. 예, 근데 어제 득점권에서 너무 말아먹으면서 이게 저는 빠따도 좀 멘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기본적으로 빠따야 뭐 좋은 팀이긴 하지. 예, 근데 이게 이제 한번 부담이 이렇게 한 경기를 못 치게 되면 부담이 이제 쌓인단 말이야. 득점권에서. 그런 부담을 좀 이겨낼 수 있느냐. 이런 부분들이 좀 관건일 것 같고요. 어쨌든 요시무라 코시로는 홈에서는 좀 안 믿는 선수긴 한데 어쨌든 포비아를 좀 극복하고 있는 부분들 어제 경기의 분위기들 이런 부분도 좀 무시할 수 없겠다. 야쿠르트 불펜도 굉장히 불안한 팀이긴 한데 흐름도르는 좀 이야기해볼 만한 것 같고요. 우아사와는 제가 올 때부터 좀 불안감이 좀 큰 선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. 그죠? 9위 기대치가 좀 많이 떨어지고 그래도 소위 일본 야구에 짬바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좀 기대를 좀 해야 되는 선수인데 나름 컬스는 그래도 꾸준하게 찍어주고 있기는 합니다. 근데 이 선수가 구위가 좀 약하기 때문에 런을 좀 많이 맞아요. 8경기에서 6방이면 좀 너무 많이 맞긴 하죠. 그죠? 일본 야구에서 이 정도면 좀 정도가 좀 지나치긴 합니다. 일본 야구 런 한 방에 경기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경기당 8경기에서 6방 맞은 거는 좀 심하긴 심해요. 직전 경기 오릭션의 4이닝 9실점으로 좀 좋지 않았다. 이 양반 좀 신뢰하기엔 좀 어려운 양반이긴 하다. 야쿠가 빠따가 약하기 때문에 얼레벌레 또 호투 또 퀄스 언저리를 찍어줄 가능성 뭐 충분히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나름대로 뭐 퀄스들은 꾸준하게 찍어주는 선수긴 하니까. 조 털리는 경기는 라쿠텐전 3.1이닝 5실점, 오릭스전 4이닝 9실점 이렇게 조 털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대치는 퀄스급이라고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선발의 기대치는 비슷비슷하다고 보고요. 그래도 아무래도 뭐 고점은 요시무라 코시라가 조금 더 높기는 한데 양팀 빠따까지 감안했을 때는 선발 쪽에서의 기대치는 비슷비슷. 불펜도 둘 다 좀 불안한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. 확실히 소프트뱅크가 확률은 높아 보이긴 한데 이 정도 배당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죠, 그죠? 오늘 야쿠르트 쪽으로 좀 몰리고 있는데 이 정도 배당을 받을 경기는 아니다. 엄대엄의 경기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이 정도 배당이면 당연히 야쿠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몰리고 있고 이런 경기가 소갓지롱 마인이 좀 많이 뛰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어제 경기 분위기 저는 절대 무시 못할 것 같아요. 프렌 배당도 좀 메리트 있다고 생각하니까 프렌 정도만 슬쩍 한번 들고 가보시는 것도 좀 괜찮은 선택지가 아닐까. 야쿠 승에 7.5는 오버 보겠습니다. 오버 보는 거는 선발이 둘 다 일단 불펜은 좀 불안하고요. 선발들이 두 쪽 다 저는 실점이 조금 나올 것 같기는 해요. 점수가 몇 점일지는 좀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둘 다 실점이 좀 나올 것 같긴 하다. 다음은 요코 대 니뽀넴. 네, 어제 양팀 다 출루는 좀 많이 했어요. 그죠? 양팀 다 그래도 뭐 좀 기대를 할 만한 선발 자원들의 맞대결이었고, 이제 런 이런 것들이 문제였는데, 둘 다 런은 못 쳤고요. 둘 다 출루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, 결국에는 뭐 찬스를 많이 못 살린 니오넴이 이제 패배를 하게 된 거죠. 어제 바우어가 정말 뭐 절체절명의 위기가 뭐 한두 번 있었는데 잘 넘겨냈죠. 자, 어제 경기를 좀 패배를 하면 니오넴이 좀 경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. 그래도 어제가 좀 선발에 좀 우위가 좀 있을 만한 경기인데 어제 경기도 패배를 해버렸기 때문에 조금 경기가 좀 빡세다. 오늘도 선발을 살짝 나은 감이 좀 있기는 있거든요. 이길 경기를 못 이기면은 좀 골치 아픈데, 아무래도 요코하마가, 전체적인 빠따 기대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낮기 때문에, 빠따 불펜 다 요코가 낮기 때문에 선발의 우위를 살리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다. 어제 양팀 다 불펜은 둘 다 아무도 안 썼습니다. 선발들이 둘 다 끝까지 던져가지고. 저 오늘 선발은 오누키 시니치 대 야마자키 사체. 오늘 선발은 개인적으로 그래도 야마자키 사체가 조금 낫다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. 오누키 작년에 3점 초반대 찍었고 올 시즌 2.97 찍으면서 뭐 작년 올해 재작년 전부 한 이 정도 언저리 기대치긴 하거든요 이 양반.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쁜 선수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렇게 또 좋다고 얘기하기도 좀 뭐해요. 한 3옵션 정도 기대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특징으로 좀 꼽아볼 만한 거는 작년 교류전에서 니오넴 만나가지고 4이닝 8실점을 한 경기가 한 번 있습니다. 2피 홈런에. 뭐 너무 스몰 샘플이긴 하지만 좀 포비아급으로 좀 세게 털리긴 했단 말이야.
최근에 니오네 빠따 상대로 이 정도 털어먹지는 못할 것 같기는 한데요. 예, 그래도 작년에 좀 너무 시계 털린 경기 한번 있다는 거는 좀 우려를 좀 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. 4월달 3.62, 5월달은 2.02로 5월달 페이스가 조금 좋아졌다는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. 니오넨 빠따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누키도 뭐 적당히 콜스나 콜스풀 언저리의 기대치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야마자키 사치아는 지금 개막한 이후에 굉장히 잘 던지고 있어요. 8경기에서 2승 2패, ERA가 1.33 찍고 있고요. 4월, 5월 모두 1점대를 찍고 있습니다. 배경을 보자고 하면은 런에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이 선수도 구위가 굉장히 약하고 카타 타카야키 맨키로다가 굉장히 제구가 좋고 말리게 하는 타입이잖아요. 두 선수가 굉장히 비슷해요. 그죠? 그래도 카타보다는 야마자키가 조금 더 좋은 선수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은 둘 다 구위 약하고 변화구 장난질 잘하고 제구 좋고 뭐 병살류도 잘하고 그 대신 단점은 런을 좀 많이 맞는다 이런 건데 작년에 런을 17방을 맞았거든요. 근데 올해는 런을 한 방밖에 맞고 있질 않아요.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좀 장점이 아닐까. 카토보다는 런을 좀 덜 맞는 선수기는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기대를 좀 걸어볼 만하다. 요코는 역대 교류전 4번 만나서 2승 무패 ERA가 2.20으로 나름대로 뭐 교류전에서 좋았다. 어제 경기를 좀 그래 해놓으니 니오넴 쪽으로 좀 손이 안 나가는 경향이 있기는 있는데요. 오늘도 사실 엄대엄의 대결에 좀 가깝긴 하고 어제랑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. 그죠? 선발은 니오넴이 조금 낮고 전체적인 빠따나 불펜 기대치는 요코하마가 조금 낮다. 요런 느낌인데 어렵다 어려워. 그래도 저는 이 정도 경기면 니오넴을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네. 상대 전적도 약간 좀 거슬리긴 하고요. 오누치가 작년에 좀 너무 시계 털렸다는 부분도. 한 경기 뭐 샘플을 많이 참고하긴 좀 그런데 조금 좀 그래도 거슬리긴 합니다. 너무 세게 터져가지고. 니오넴 보겠습니다. 다음은 주니치 지바롯데. 이 경기는 딱 보자마자 든 생각은 야 이거를 주니치를 역배를 줘버리네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. 저는 이 경기를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.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이 경기가 주니치가 정배라고 하면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 주니치를 역배를 줘버렸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볼 만한 것 같아요. 자 일단 어제 경기는 주니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. 3대2로 오지마 대 유다이 오누면 사실 선발 매치업은 굉장히 빡센데 역시나 이제 주니치가 그래도 홈에서는 잘 이기는 팀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. 이런 거는 좀 말씀드려볼 만한 것 같아요. 주니치 최근에 홈에서 10경기 7승 3패 지바로 때 최근 원정에서 10경기 2승 8패 지바로 때는 뭐 홈 원정 안 가리고 좀 못하고 있는 팀이긴 한데 그래도 홈에서는 좀 덜어 이기긴 하거든요. 그런 부분들은 좀 말씀드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. 지바로 때 그래도 좀 긍정적인 거는 오카이로미가 요즘 좀 꾸준히 좀 경기를 나오고 있고요. 그래도 안타를 좀 덜어 까고 있습니다. 이 양반이 결국엔 좀 살아나줘야 돼. 그지? 이 양반이 살아나야 소토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하고 좀 버무려지고 그런 걸 좀 기대해 볼 만한데 그래야 뭐 팀이 전체적으로 뭐 후지하라라든지 뭐 타카베라든지 이런 친구들하고 전체적으로 좀 살아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오카이로미가 자꾸 경기를 나오고 있고 안타를 슬슬 치고 있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인 것 같긴 합니다. 자, 뭐 선발은 다카하시로토 대 다나카하루야. 다나카하루야는 일단 다카하시로토는 최근에 조금씩 회복세긴 해요. 그죠? 근데 뭐 우리가 알던 다카하시로토의 모습은 분명히 아니긴 합니다. 그죠? 4월 달에 3.63 굉장히 이거는 뭐 좋지 않았죠. 좋지 않았는데 5월 달에 2.38로 조금씩 이제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. 뭐 이런 거는 좀 긍정적이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꽉 피칭이 좀 잘 안 된다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. 그리고 이 선수 홈에서 굉장히 강한 선수인데 올 시즌 홈에서 4경기는 좀 좋지가 않았어요.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은 한 만한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회복세에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은 뭐 절대 무시를 할 수가 없고요. 지바로 때는 2023년도에 뭐 한 번 만나서 완봉승을 한 경기가 있긴 있습니다. 다카시 히로토 아직 정상 궤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피안타도 많이 맞고 더러 볼질도 많이 하고 땀 삐질삐질 하면서 또 꾸역꾸역 막는 것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그래도 점점 회복세에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.
다나카루야 이 친구 조금 그래도 물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. 올 시즌 좀 그래도 인상적으로 보고 있는 신빙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예, 니오네면 뭐 호소노, 예, 그리고 주니치의 자완 그 친구, 그리고 이 다나카 이 정도가 그래도 올해 좀 기대해 볼 만한 신인 선수들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. 뭐 신인들이다 보니까 더러 한 경기씩 뭐 털리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죠. 신이니까. 예. 올 시즌 6경기 등판해서 ERA가 2.25, 3승 3패로 나름대로 지금까지 잘 던져주고 있고요. 무엇보다 이 친구는 인상적인 거는 이닝당 삼진을 하나를 뽑아버려요. 이거는 MPB에서 이닝당 삼진 하나는 저희가 좀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. 근데 신빙 친구가 이 정도 뽑는 거는 좀 인상적인 것 같기는 합니다. 일단 이 친구는 좀 기대감이 있다. 일단 원정 이 선수가 이제 원정에서 딱 3경기를 던졌는데 원정에서 나름대로 좀 괜찮긴 했거든요. 근데 원정에서 좀 이닝을 좀 많이 못 먹었어.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를 할 만한 것 같고 확실히 이 친구는 기대감이 있다. 한 번씩 그 신빙 친구들의 좀 이제 리스크들 그죠? 볼질 좀 많이 하고 당황하고 이런 게 한 번씩 나오는데 그게 뭐 자주 나오진 않고 기대치가 있다. 둘 다 저는 뭐 선발은 오늘도 좀 해볼 만한 매치인 것 같아요. 둘 다.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주니치를 역배를 줄 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. 제가 만약에 이게 지바로 때 역배였으면은 지바 역을 봤을 것 같아요. 근데 주니치 역을 준다 이거를 이건 좀 아니지 않나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10경기 주니치는 홈에서 7승 3패, 지바로 때는 원정에서 2승 8패입니다. 지바로 때도 타격감이 조금 올라가는 사이클의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은 요거는 주니치 역배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주니치 역배 프렌 4.5는 언더 보겠습니다.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, 여러분들. 다음 경기는 히로 보겠습니다. 히로는 어제 이제 우리가 가져갔던 경기고요. 히로는 잘 이겨줬습니다. 그렇죠? 어제 조금 온도 좀 따라줬어요. 그렇죠? 요즘에 그 히로시마가 그 친구 누구지? 마사토 모리시타 나올 때 유난히 좀 실수가 좀 많아요. 근데 어제도 좀 실수가 좀 있더라고. 그죠? 그런 부분들은 유난히 모리시타만 나왔다 하면 왜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거야? 그런 부분들은 좀 저기 얘기를 좀 해볼 만한 것 같고 어제 야노가 안 나왔죠? 야노가 안 나오면 그래도 수비의 핵심이 좀 빠지는 건 좀 아쉽다 할 만한 것 같아요. 세이브는 어제도 뭐 빠따를 좀 잘 치는데 경기가 좀 안 풀렸다고 해야 되겠죠. 겐다 소스케 쪽으로 이제 빠따 부러진 빠따가 가가지고 그게 겐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. 거기서 경기가 조금 좀 꼬였다.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. 그렇고요. 자, 오늘은 도코다 대 이마이 타치아가 나옵니다. 오늘 뭐 에이스급 매치업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엄대엄의 승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만한 것 같고요. 어제처럼 좀 타이트한 경기가 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. 그죠? 자, 도코다 히로키 올 시즌도 1점대로 뭐 순항 중인 선수고요. 올해도 아주 뭐 잘해주고 있습니다. 뭐 약간 이 선수가 어,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선수가 진짜 제구력이 좋은 선수고 땅볼료도 잘하는 선수고 병살료도 잘하는 선수고 그래서 구위는 좀 약하기 때문에 한 번씩 한 3실점 4실점 하는 경기들도 좀 덜어 있기는 한데 뭐 자주 나오는 경기는 아니죠. 대체적으로 그래도 2실점 안에 이런 정도를 좀 기대할 만한 선수고요. 세이브는 역대 3번 만났거든요. 3번 만나가지고 2승 무패 ERA가 2.25로 좋았다. 뭐 도코다야 뭐 기대치가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세이브 빠따도 좀 지금 매서운 상태거든요. 그렇다. 이걸 또 안 넘겨놓고 했네요. 반대로 세이브는 이마이 타치아가 나옵니다. 올 시즌 뭐 엄청난 페이스를 달리고 있죠. 최근 10경기에서 5승 1패, ERA가 0.83. 네, 진짜 뭐 압도적이긴 합니다. 일단 제구가 좀 잘 되는 게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. 작년에 볼질이 70개였거든요. 올해 22개밖에 안 돼. 작년 대비. 작년하고 지금 100이닝 차이 나는데 22개밖에 안 되니까 볼넷 페이스가 확실히 좀 잦아들었고 볼질 안 하면 잘 던질 수 있는 선수니까요. 구위가 뭐 엄청난 선수니까. 근데 어찌됐든 오늘 원정이잖아요. 또 자주 가는 원정이 아니란 말입니다. 역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히로시마 원정은 또 처음이었더라고요. 이런 부분들이 좀 관건일 것 같아요. 최근에 홈에서 10경기를 끊어보면은 볼질이 21개, 원정에서 10개를 끊어보면 30개. 당연히 원정에서 볼질이 조금 더 많았고 이마이는 결국에는 볼질 이슈가 있는 선수니까요. 이마이는 뭐 기대가 되죠, 그죠? 두 선수 에이스급 선수지만은 좀 스타일은 좀 달라요, 그죠? 이마이는 진짜 압도적인 구위로
뭐 윽박질 넣어가지고 삼진을 잡는 타입이고, 도코다는 맞춰 잡아가지고 병살류도 하는 타입이고. 근데 역시 뭐 둘 다 기대치가 있고, 어제 경기는 히로시마가 한 점 차로 똥줄로 좀 승리를 좀 거뒀는데, 그래도 오늘은 세이브가 조금은 더 해볼 만한 경기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오늘은 세이브 승. 경기는 좀 타이커트 할 것 같기는 해요. 히로풀 4.5는 언더 보겠습니다. 다음 경기는 단콩 경기라 가지고 이런 경기는 좀 뭐 비추를 드리죠. 단콩 경기는 좀 재수 없어 가지고 6시에 있는 경기라서 이 경기는 뭐 크버랑 묶어서 가시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 경기는 또 보이는 경기들은 조금 좀 애매한데, 사실 뭐 이렇게 많이 보이는 경기는 아니기는 해요. 그죠? 뭐 선발이야 미야기가 낫기는 하지만은 한신도 빠따가 매섭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는 않은 경기다. 이 정도는 좀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아요. 어제 경기는 사실 배당이 너무 좀 그래서 저는 이제 역배를 좀 봤었는데, 그리고 연장 승부 끝에 한신이 좀 간신히 이기긴 했습니다. 한신 요즘 진짜 좋아요. 투타 밸런스가 아주 좋다. 오늘은 미야기 대 오타케. 오타케 같은 경우에는 시즌 출발이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. 그죠? 히로시마전에 이 양반이 엄청 잘 던진단 말이야. 2승 1패 했는데 두 경기 2승 모두 히로시마전에 거뒀고요. 7.1이닝 무실점, 7.1이닝 2실점. 히로시마전은 진짜 확실했다. 근데 나머지 두 경기 주니치 두 번 만났거든요. 5이닝 3실점, 5이닝 3실점. 그러니까 히로시마 꿀빤 거 빼고는 약간 좀 아쉽단 말이야. 그래서 이 양반이 진짜 히로시마 상대로 정말 극단적인 강점이 있는 선수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지금 폼이 그렇게 좋은 상태인지는 조금 의구심이 든다. 이 정도는 좀 말씀드릴 만한 것 같아요. 어쨌든 오릭스도 빠따가 지금 매서운 시점에 있기 때문에 오타케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. 상대 전적도 좀 좋지 않았던 경향도 있고. 미야기는 뭐 별로 얘기할 거 없죠. 미야기는 좋다. 그냥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. 근데 한신도 빠따가 좋기 때문에 미야기도 꽉은 좀 안 될 것 같기는 해요. 그래도 한두 점은 좀 주지 않겠나. 그 정도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. 그래도 이 정도 매치업에서는 확실히 좀 오릭스를 좀 봐줘야 되는데, 그냥 단콩 경기라 좀 재수없다. 뭐 이 정도만 좀 말씀드릴 만한 것 같은데, 그래도 단콩 경기라도 이 정도 왔구만 한번 좀 들고 가볼 만하지 않나. 어제 경기도 어쨌든 오릭스가 잘 비볐고, 저는 오타케도 지금 좋은 시점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. 이 정도면 한번 볼만하지 않나. 오릭스 승. 언어보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MPB 6경기 모두 알아봤고요.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따봉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녹화는 여기까지.